안녕하십니까. 외대부고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타이틀 스펙트럼이라고 잡았고요. 이제 해당 영상은 시험 유형 분석 진행할 거고, 자, 아래와 같이 이제 본 교재 주간지 테스트 그리고 직보 등 대략 한 12문제 정도가 이번 시험에서 제 자료와 일치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전체 뭐 적중률은 수치화된 건데 대략 96.7%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런 시험 출제 경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전 대비 객관식 대략 30문항으로 다소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이제 특징 자체가 전년 대비 시험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문항수 자체가 증가해서 소단원 핵심 내용을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두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 모의고사나 혹은 교과서에 있는 이제 기타 등등의 내용과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나 모식도를 활용한 자료 분석 문항이 되게 많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킬러 문항 자체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준 해당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대충 이제 배점 기준은 대략 화학이 한 40점 정도로 화학의 포지션이 좀 큰 시험지였고요. 그리고 지구과학과 물리가 각각 이제 3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되었었다라는 점 개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이제 문항 구성은 어려운 문항 대략 한 10문항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통 문제 대략 한 13문제 그리고 쉬운 문항은 한 7문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략 한 30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중하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모의고사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한 친구라면 뭐 선지 약간 바뀌었을 뿐 내용이 거의 다 중요한 문제로 구성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역별로 확인을 하자면 첫 번째 우주 파트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원소 생성이 한 6문항 정도 그리고 무거운 원소 생성이 대략 한 3문항 정도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전년 대비 심화될 거라고 예측은 했으나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두 번째, 원소의 주기성은 외대부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원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해당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그렇죠? 이런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화학결합은 전자 배치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후에 문항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물선 운동을 베이스로 이렇게 계산한 문제 일부 하고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즉 중력과 관련돼 있는 사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아래쪽에 문제 유형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대략 모식도와 그림 문제가 대략 23문제가 되는 거고 수능 변형이나 그리고 학교 화학 문항, 즉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심화 파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략 4문항 정도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적중률 97%, 96.7%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좌편 보시는 게 이제 바로 문항 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지구학 9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첫 번째 프린시플, 두 번째 시그니처 테스트, 그리고 테이크오버라는 제 교재 구성이 있는데 프린시플은 이제 개념서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니처는 학교 기출이 포함되어 있는 대략 한 4, 5개년 정도 기출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장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의 경우에 항상 누적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정답률 확인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틀리나 혹은 맞나를 확인한 다음에 틀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중된 사례를 확인했고요. 마지막 테이크오버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보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배부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 내용은 대략 심화 파트에 조금 포커싱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과 이제 이렇게 맞는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일례로 1번 빅뱅 이후 우주의 변화와 입자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시플 페이지 23페이지 5번 문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혹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내용을 확인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일 거고 일부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포인트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한 케이스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10번부터 21번까지 화면이 좀 흔들리네요. 10번부터 21번까지 마찬가지 내용이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상 굉장히 많은 건 뭐죠? 프린시플에 굉장히 많죠. 그 말인즉슨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 즉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그리고 테이크오버 쪽은 이제 뒤쪽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심한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 확인하십시다. 물리의 경우에도 이제 아홉 문항입니다. 그런데 물리는 시그니처가 이제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빈도수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기출 베이스로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총 네 가지 교재에 대해서 혹은 뭐 세 가지 플러스 뭐 테스트까지 각각의 적중을 했더니 대략 96.7%의 적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외대부고 중간고사 세부 문항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파트 첫 번째 지구과학 내용입니다. 기출 유사성하고 신뢰도를 이제 확인하고자 해당 내용 자료를 준비했는데, 기출 1번의 경우에 우주 팽창 과정과 난이도 중이었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형성이나 혹은 원자 형성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모의고사형 모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얼추 유사한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원자 형성 이전과 이후로 특정 물질이 어떻게 변하고 혹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온 패턴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 확립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선생님이 모식도를 그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지 혹은 대립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자. 그리고 다른 학교 대비 허블과 르메트르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한 학교죠, 외대부고는. 그래서 요 해당 보기가 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봐서는 실제 이제 수능 문제 유형에서 플러스 알파 보기를 추가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용은 이제 과학자들의 각각의 견해를 이해하고 그 견해량에 따라서 어떻게 물리량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빅뱅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자, 다음 보시면 3번입니다. 가장 노멀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밀도나 혹은 뭐 구성비 혹은 원소의 형성 혹은 그 원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을 이제 베이스로 한다면 요 선 폭이나 혹은 이 선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 역시 자 보시면 3번 문제죠. 그리고 저희 테이크오버에 있는 자료인데 뭐 보기 자체가 거의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태양 대기에 이제 어떤 기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영상은 아마 이제 19기를 넘어 20기의 학생들이 또 보겠죠. 해서 이런 관점을 좀 더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테스트 4주차 7번인데 테스트 2회에 이제 정답률이 54%밖에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변형해서 이제 시험을 봤다라는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자료는 지구과학 원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왼쪽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이제 표현한 것, 즉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나타낸 거고, 마찬가지 그 관측값 자체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3켈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밀하게 측정을 했을 경우에 2.7켈빈의 흑체 복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즉 파장에 따라서 빛의 세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하고 내용이 사실 그렇죠. 네, 내용 자체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출, 이 자료는 우리 개념서에 있는 문제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심화되면 좀 이렇게 각각의 견해까지 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난이도는 대충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이 자료가 생소했을 경우에는 사실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현혹되기보다 관련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 역시 이번 시험 대비 때 가장 중시 여겼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이제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에서는 해당 영상을 추가적으로 또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에너지 준위에 따른 그 전자의 이동 혹은 스펙트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혹은 행성의 이제 형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영상, 심화 영상을 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주양자수 1, 2, 3, 4까지 배웠고요. 각 껍질에 이제 넘버링을 확인한 거죠. 즉 화원 내용으로 배웠고 또 하나 이제 빛의 파장 파란색 자체가 파장이 짧은 거죠. 에너지는 큰 거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뭐하다? 작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색 편유로 이제 치우친다 해서 선생님은 수업 이제 시험 때 이제 요게 스펙트럼의 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어져 있을 때 별이 이제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이제 정확히 뭔가 이렇게 매치업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그쵸 에너지 준위가 믹싱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문제는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의 전자의 전이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있죠? 불연속적이죠. 그렇죠?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파장 자체가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겠죠. 하나가 A고 하나가 B, 또 하나 A고 나머지 BB인데 이들은 뭐죠?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인 거죠. 즉 쿼크를 물어보는 거고 실제로 쿼크는 교과서에 기재된 거 혹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략 한 6가지죠.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업커크와 다운 커크죠. 그래서 각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즉 업커크 2개 하고 다운 커크 하나가 되면 플러스 1이 된 거죠. 각각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합산 몇이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만들어지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마찬가지 나왔다. 계산하는 내용도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도 되게 중시 여겨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일반적인 이제 교과 수업의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우주 기본 입자 혹은 각 상호 전환 이제 컨디션에 대해서 즉 온도의 편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해당 문제를 묻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태양 정도의 질량과 혹은 태양의 10배 이상인 질량들, 그쵸? 그 친구들의 각각의 진화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수업 시간에 HR도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각 단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면에 따른 마찬가지 뭐죠? 온도나 혹은 밀도 혹은 뭐 내부 압력, 외부 압력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매우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 정말 난리를 쳤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추가적으로 다시 영상 찍고 외워라 뭐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다. 그래서 20기 혹은 21기가 볼 영상이니까 그들이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 단면이 아니라 이제 입체어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될 포지션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왼쪽은 우리 학교 시험 문제고 여기는 이제 기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뭐 딱히 할 말 없습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이들은 태양계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는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난이도는 하루 잡았네요. 그렇죠? 너무 쉬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방학 특강 들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했으면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 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 즉 태양의 진화 과정인데 현재 태양의 포지션과 백색 외성, 적색 거성이 각각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은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죠. 해당 부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R도 기준으로 각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를 하나하나 전체 다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구과학 원 파트를 기준으로 내용을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는 당연히 시험이 쉬웠습니다. 네, 쉬웠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집중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본형이죠. 이거는 그냥 저와 같이 수업을 해서 틀리면 이건 이제 그쵸? 슬픈 거죠. 페노프탈 레인종이 당연히 색깔 변화하죠. 그쵸? 빨간색이 되면 혹은 붉은색이 되면 염기성이 다
나트륨의 경우에 금속 결합인 거고 자체는 이제 이온화가 되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화 되니까 나트륨과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염기성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나트륨은 물 위에 뜨죠. 붕붕 떠서 팡팡 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은근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 있죠. 나트륨은 산소와 반응에 잘한다. 잘하죠. 산소와 반응을 잘하는데 위쪽에 있는 내용이 뭐죠? 물과 반응하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자료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당연했죠. 주기율표를 저는 항상 가장 강조하는데 주기율표 이렇게 대칭해 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점이 표기하는 내용, 맞아, 이게 시험 문제죠. 점이 표기하는 내용이 어떤 원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면 문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줬는데 일반적으로 1쪽 1주기 있는 누구죠? 수소죠. 수소는 알칼리 금속과 성질이 다릅니다.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어려우려면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각각 비교하는 문제다. 즉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1쪽과 17쪽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전자배치 문제인 거죠. 똑같은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얘는 이제 A2 플러스고 하나는 B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A2 플러스가 된다는 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2학년 8반 2번 두 개 빠지니까 2학년 8반 그쵸? 그러니까 전자 몇 개? 10개가 되는 거니까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고로 이온이 된다. 혹은 자, 이 친구는 이제 하나가 더 더해진 거죠. 2학년 그쵸? 8반 7번인데 하나 더 했으니까 8번이 되는 거고 즉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12번 여기 그렇죠. 습기 제거제로 사용된다. 이게 중복 처리 됐습니다. 중복 정답 처리가 됐다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13번과 이 교재 마찬가지 똑같죠.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루미늄은 꼭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전자 3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원자번호 20번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보통의 이제 화학 결합은 AL과 누가 산소가 반응하던가 혹은 13족과 뭐 16족이 반응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단순한 모델로 나왔다. 학교 선생님 감사한 거죠. 자, 다음 전기 전도성입니다. 좌편과 우편에 마찬가지 내용이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장난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교재를 보고 시험을 내셨냐? 그건 아니고 운이 좋은 거죠.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이 이제 상이하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당연히 묻는 문제죠, 이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 통합과학의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툴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어떻게 비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굳이 전기 전도성의 포인트를 잡자면 당연히 누구? 그렇죠. 이온결합 물질을 당연히 물어보겠죠. 또 하나 이제 난이도 자체가 심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난이도가 심화가 되려면 이 친구가 수용액이 아니라 액체였을 때 그리고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특정 온도 이상에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니까 뭐 난이도 중상으로 설정은 했지만 사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점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그리고 포도당이 있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이 아닌 친구들에서 분류했고 누구하고 누구? 소금하고 설탕은 족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기만 문제였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 난이도가 그쵸? 뭐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쉽게 부서진다. 이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거고 액체하고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특정 물질이긴 하지만 그 물질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저는 15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대부고에 굉장히 최적화된 문제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해서 이런 유형이 나왔다라는 점 꼭 인지하시고 만약에 20기 이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저런 자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전자배치 너무 뻔한 문제죠. 보시면 자, 얘 전자 하나 잃었고요. 전자 하나 잃고 얘 전자 두 개 얻었네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좌우 내용 같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금속은 전자 잃어버리고 비금속은 전자 얻는다.
뭐 안정된 상태다. 뭐 요 정도. 화학결합까지는 이제 특별히 말한 게 보기 한 디귿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 난이도 쉽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외대보고 특색이 있는 문제인 거죠. 실은 재작년인가 17기 친구들 시험 볼 때 이제 기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림 찾았는데 얘는 두 개만 못 찾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각각의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 즉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NA하고 CL 반응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 넘어서 2족하고 그쵸 16족 반응하는 케이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유결합도 특정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여튼 이런 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정리했다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자 18번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문제죠. 즉 교과서를 다 하나하나 훑어야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즉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 내용을 다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내용을 반드시 추가합니다.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맞추지 못했던 문제. 그러나 이제 물론 각각의 내용들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자체를 이렇게 믹싱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아름다운 향연이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트릭이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수월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런 거에서 감점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다음 보십시다. 다음 보시면 이제 개념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왜 묻냐고요? 설마 이게 이런 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렇죠.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주기율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뭐 전자 껍질이나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그 단어를 명확히 사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죠.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 마찬가지 단톡에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화학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NA하고 CA 반응하는 건 1쪽과 17쪽이 반응하는 거이므로 당연히 시험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왔네요. 연성과 전성 뭐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물 자체 이제 뭐 녹았을 때 혹은 효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자, 21번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포지션이죠. 저는 할로제 원소를 사랑합니다. 유인즉슨 외대부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로제는 가장 좋아한다. 외대부고에서 제가 느끼는 이제 체감입니다. 외대부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험 문제이고, 특히 이제 색깔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이제 빼신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사귀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각각의 이제 반응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금속은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거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단톡에서 막 논란이 됐던 거죠. 이게 왜 격렬히 반응하냐, 얘는 뭐 효소 필요하냐, 뭐 하냐, 뭐 이렇게 조건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묻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22번 이것도 마찬가지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죠? 그렇죠? 흩날리는 벚꽃잎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었는데 결국은 진공 상태와 공기 중에서 물체가 그쵸 떨어질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개념을 묻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죠. 노래 가사의 일부를 가지고 해당 내용을 보시고 중력을 느낀 이 선생님의 감동과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나 난이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다. 즉 이 문제는 중력 가속도와 중력을 묻는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중력은 질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지구에 있다면, 너가 목성에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구에 있다면 당연히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 그림인데 좀 깨진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거나 이렇게 2차원 운동한다. 즉 포물선 운동할 때의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묻는 문제. 즉 통합과학 역학 파트, 즉 중력 시스템, 그러니까 중력과 뭐 역학적 시스템에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사실 메인으로 꼽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해죠. 포물선 운동. 그래서 마찬가지 기본 모델 여쭤보신 거고, 계산 없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23번까지 봤던 느낌이 어떻죠? 우리 학교는 이제 계산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학기 초반에는 2학기로 가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문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여쭤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의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다시 뭐 물어봤죠? 그렇죠. 중력 물어봤죠. 그러니까 각 포지션이 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또 이제 보시면 그쵸. 2차원 운동하고 자유낙하하는 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지. 자, 수업 시간에 그래프 총 9개 그려서 하나하나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 자유낙하할 때 혹은 뭐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를 하나하나 좀 더 이제 그려보는 게 되게 수월하다. 그리고 교재능 자료 사용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얘도 마찬가지죠. 네.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모의고사 유형인 거고 낙하는 시간 베이스로 뭐 다 배웠던 거죠. V0 T 하고 2분의 AT 제곱 혹은 GT 제곱이라고 했던 거. 수직과 수평에서 이제 시간이 코어가 되는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시간이나 죄송합니다. 시간을 코어로 각각의 속력이나 혹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간지 이런 것까지 했는데 계산이 조금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튼 뭐 이런 문제 출제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7번 자 보세요. 너무 고생하셨죠. 과학기사 일부 또다시 확인하셔서 중력과 그죠. 각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다. 난이도 되게 쉽죠. 좀 외대부고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본다면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이거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선물이다. 1학기 중간고사니까 쉽게 나왔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길 바라고 개념 그리고 교과서 집중하시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건 당연히 다 확인해야 됩니다. 고로 저는 수업 때 어떻게 했다? 네. 학생들의 모든 필기를 다 받아서 하나하나 다 그렇죠. 타이핑 쳐서 그거 다시 영상 작업하고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음 이 그림은 이제 찾긴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고서 이제 영상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마찬가지죠. 예, 높이가 상대적으로 다르죠. A의 경우에는 좀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거고 B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포물선 운동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난다.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만났을 때 각각의 이제 시간 통해서 속력이나 혹은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나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또 하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이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문제다. 그래서 잔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포인트 뭐였죠? 그렇죠. 포물선 운동 현재 세 문제 나왔고요. 중력에 대한 개념 문제 마찬가지 세 문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그림 똑같고 물체 또 떨어지고 있어. 미치겠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역시 중력과 속도, 중력 혹은 자유낙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다. 일반적인 자사고의 이제 툴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의 같은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로써 중력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무려 네 문제. 충격적이죠? 운동량 충격량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수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죠. 사실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17기였나요? 그때 논란이 있었죠. 동맥, 정맥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석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막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벽이나 혹은 기타 등등 중력이 지구 시스템이나 혹은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를 분류하고 해당 사례를 암기하자라가 좀 메인 포인트지 않나 해서 30문제 모두 다 확인했는데 자, 그쵸? 프린시플에서 대략 80% 적중했고 시그니처에서 50% 그러니까 그 전 기출과 그쵸? 문제가 똑같을 수는 없죠, 사실. 이번에 제가 시험 준비하는 건 대박을 친 게 이제 이거죠. 문제가 다 보셨다시피 1번과 2번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 테이크오버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보 자료 12문항인데 그 12문항에 나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항들이 아마 꼽혔을 거고 테스트는 이제 자체 성적을 혹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적 테스트로 진행한다. 친구들 미안합니다. 여튼 테스트가 계속 매주 이제 양 자체가 늘어나고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풀이 속도를 개선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재원생 기준 대략 100점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대략 한 7명 나왔네요. 95점은
71.2%. 기존보다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키말고사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테스트 뭐죠?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 했는데 감사하게도 68%의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셨고, 이 영상을 보지만 아직 응답을 하지 않은 친구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만족도하고 여기 뭐 교재 만족도 이 정도 된다라는 걸 광고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대부고에서 본인의 아름다운 꿈을 더욱더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